10시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예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계속 지금 11시간 강의해가지고요.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야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전하고 오후까지 괜찮은데 야간에요. 또 제가 거의 밥을 점심 한 끼밖에 안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자, 보면, 자, 보세요. 자, 보고 계시죠? 자, 제 아프리카 그 어린 친구들이 너무 애처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자, 여러분요. 제가 오전에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비즈니 표시인데, 지금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요약집으로 나오는 크기예요. 요약집은 기본서랑은 다르게 그냥 딱 필요한 것만 딱 써가지고 정리를 다 했어요, 일단은요. 그럼 보면 여러분요, 진이랑 그래 돼 있죠?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약간 까맣게 돼 있죠? 표지가 생각되죠? 이게 지금 폰트가 지금 안 맞아가지고 안 튀어나오는데, 원래 거에서는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딱 뭐만 읽으면 돼요? 진이는 표지의 생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라고 돼 있죠. 불일치 까맣죠? 불일치를 알고 이것을 단독 허위 표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 흠결 같은 경우는 착오죠. 착오는 그 까맣게 밑에 놓은 거 모르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3번에 보면 까맣게 심리 유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다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가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강의한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례라든가 이게 지금 전부 다 판례예요. 판례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학지를 보고 판례 강의를 듣거나 판례 번호는 다 뺐어요. 있는데 책 페이지만 많아져가지고 판례 번호를 다 뺐어요. 우리가 뭐 시험 칠 때 판례 번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뺐고 정리는 처음부터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정리를 이번 주 안에 정리가 다 끝나요. 다 끝나니까 지금 물권법 지금 소유권 보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끝나면 다음 주 여러분 아마 3월 달에 강의할 때 유학집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고, 왜냐하면 유학집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걸 활자로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냐, 중요한 것을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남항주의 야간반 학생들하고 잠깐 했었거든요.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시간이요, 강의하고 나서 바로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는 걸 쭉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 데는 뭐 내가 항상 강의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반복하는 그것이나 나 혼자서 반복하는 것이나 유학집을 보고 반복하는 건 똑같아요. 시간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볼 때 금방 암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책을 그냥 이렇게 기본서처럼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써놨더니 학생들이 보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뭐가 문제냐면 뭘 기록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딘지 모르고 막 그걸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뒤에요, 17회 그 다음 장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효과 및 적용 범위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몇 번이냐면, 5번이라든가, 7번이라든가, 8번 같은 거 보면, 조그맣게 글씨 쓰여 있죠? 그럼 좀 안 보이죠? 글씨 너무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안 좋은데, 아무튼 그 조그맣게 써놓은 거 있죠? 그건 내가 그냥 해설을 내가 원래 여러분 이렇게 받아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그것도 그냥 다 써놨어. 왜냐면 너무 힘들어. 받아 적으러 가는데 엉뚱한 데다 적고, 알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가 그냥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해서 강의하는데 편하게 해서 그냥 다 적어놨어. 여러분한테 뭘 적으라고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아예 그냥 다 적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포함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해놨으니까. 너무 답답해. 쓰라겠는데 뭘 못 찾아. 그리고 뭐 누구 거 보고 잘못 뺏기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쓰다 보니까요. 좀 시간이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유학집을 보는 것이 아마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하루에 다 걸리지 않고 아마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이미 다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그걸 넘기면서 고딕체로 돼 있는 거 있죠? 고딕체로 돼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읽으면서 보면 된단 말이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여러분요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딱 봐도요. 내가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게끔 돼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유학집이에요. 이렇다 이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요약집을 너무 늦게 작년에 5월달에 주면서 강의를 막 했더니요, 학생들이 이게 책을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암기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1차가 여러분이 빨리 끝나야지 나중에 2차를 안심하고 넉넉하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요, 좀 요약집을 좀 빨리 하면서 이걸 계속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냥 문제풀이 할 때도 뭐 해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몇 페이지 딱 보고 페이지 쭉 보고 한번 읽고 문제 풀면, 그게 문제가 요약집에 없는 문제가 문제 나왔다, 그 문제는 절대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알겠죠? 쓸데없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냥 민법은 요약집에 나와 있는 지문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0%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 말 맞아요. I am law. 내가 법이에요. 알겠죠? 자, 15페이지요. 자, 15페이지.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비진이 표시를 한번 본단 말이죠. 자, 비진이 표시 먼저 보기 전에 뭐냐? 진이 있는 의사 표시. 진이 있는 의사 표시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진이 있는 의사 표시요. 그러면 여러분요, 진이 있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갑이요 아버지고요, 을이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집을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증여하려면 뭐냐? 증여에 대해서 청약을 해야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사는 증여를 하고 싶어요. 표시도 증여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가 어떻게 돼요? 일치를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가 있다. 이것을 지인이다. 지인이 있는 이렇게. 이러면요,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죠. 그럼 우리가 법률행위를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자연적이다, 규범적이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언제 해석하는 것이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사 표시 그대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이죠. 그래서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을이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요, 그 다음 사람 병은 뭐를 의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에서 나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을은요, 이 을은 뭐다? 선, 악을 불문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려면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의사로 자기가 주고 싶어서 아들한테 너 가져 그랬는데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시지? 아, 우리 아버지가 치맥기가 계시나? 왜 갑자기 안 하는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든 말든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아버지는 정말 아들한테 주고 싶어서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그것은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인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멀리 간다? 표의자의 멀리 여기에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요약집 여러분요, 샘플로 한번 준 거 있죠? 그 요약집 샘플로 준 거 보면 제1번이 바로 그거죠? 지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이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그래서 이 지인은 어떤 표의자의 생각이니까 봐. 여기가 강박이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강박에 의하여서 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당시의 상황,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런 말을 봐봐, 말을. 여기 봐. 이게 다 신군부 사건이거든요. 전두환 사건이요. 전두환 때 이제 쿠데타니까 신군부 사건에서 증여하기로 하고, 내가 신군부가 무서워, 총칼이 무서워서 이 신군부들이 이제요, 각 기업마다 할당제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대 기업은 얼마, 50대는 얼마, 100대 기업은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이제 강제로 이제 모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뽑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돈을 내놓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면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라도 하고 사업하면 좋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강박을 당하기는 당했는데 뭐 이거라도 주면서 증여하기로 하고 그걸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고 당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생각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것을 뭐란다? 지인이
있느니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는 것을 그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죠. 내심의 효과의사 이런 뭐라고 그래? 내심의 효과의사를 뭐라고 그래? 내심의 효과의사는 뭐라고 그래? 지인이라고 하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그러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됐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 지인이가 결여됐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비지니 표시라고 얘기하죠. 결여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래? 비지니 표시라고 하잖아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항상 표현해. 법에서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그냥 지인이 있느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비지니 표시라고 비지니라고 할 수 없다. 결론은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쓸 때 어떻게 쓰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해. 이렇게 이만큼만 해요. 이만큼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됐죠? 그냥 또 어떻게 하나? 이 뒤에만 또 쓰는 경우가 있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보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요 진이 있는 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우선 이해됐죠?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냐면 이거 말고 이제 세 가지. 첫 번째요 우리 시험에 나왔죠? 스스로 자의로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스스로 자의로를 뭐라 한다? 진이 있는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줘.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다 이 말이죠. 이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채무 부담의 의사 말을 봐봐 다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채무 부담의 의사를 뭐라고 그래? 채무 부담의 의사 이것을 진이라고 얘기해. 진이 의사니까 진이죠. 진이가 없는 것 진이가 없다 뭐라고 그래? 이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할 수 없다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데 시험에 뭐라 하냐 다른데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라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비진이란 말이죠.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래야지. 만약에 진이 있는 걸 하려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빌렸다. 교직원들의 의사는 주 채무자로서 내가 결국은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주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것을 뭐라 한다? 내가 책임을 진다든가 하잖아. 내가 그러면 뭐다? 지인이 있느니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샘플 준 거 한번 봐봐요. 샘플 준 거. 유학집 샘플 준 거 있죠? 거기요 2번 봐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봤어요? 지인이 있는 상대방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돼 있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1번은요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교직원들의 의사는 거기를 가로묶어야 되겠죠? 주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 주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 다른 말보다 지인이 있느니라. 3번은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지인이라고 하죠. 지인이. 그래서 바로 밑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까맣게 돼 있죠?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3번은요 맨 끝에요 대출금 채무자로서 뭘 했다? 명의를 빌려줬다. 명의 그러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4번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하기로 하고. 알았죠? 바로 밑에 뭐라 나왔어? 바로 밑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 할 수 없다. 작게 써놨죠? 맨 위에서는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을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5번,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지인이 있는이다. 3번은요, 6번은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했죠. 은행을. 친구를 위해서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줬죠. 그러면 친구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걸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이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것을 우리는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6개 정도 금방 해요. 자, 보면 1번의 경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빌리는 경우 교직원들의 의사는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알겠죠? 2번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 판단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친구를 줬다. 이런 경우는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돈을 변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지인이 있는 이렇게. 여러분요, 우리가 비지인 표시는요, 거의 대부분이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에서 시험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0.5초 만에요. 끝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비지인 표시요. 여러분요, 세상은요, 0.5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자, 비지인 표시요. 원칙을 봐요, 원칙. 이 원칙은 뭐냐? 비지인 표시 원칙. 비지인은 뭐예요? 지인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의사 표시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이요. 청약은 의사 표시이죠. 자기는요,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줄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표시는 준다고 얘기했어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 누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죠. 그러니까 표시는 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표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하잖아요. 표시는 계약서나 등기를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죠. 표시대로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을이 소유자가 된다. 그럼 을이 소유자죠? 그러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요. 이 병은요, 선인이고 무과실이든, 알죠? 이 사람은요, 선인인데 과실이 있든, 악이인데 무과실이든, 무과실, 그 다음에 악이이면서 과실도 있든, 물론 의미는 없지만 이런 것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봐야 돼. 이거 하나 더 보고 해야 돼. 자, 여기 있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랬다? 갑이 비진이 했어요. 비진이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지금 을이 상대방이 있죠? 이제 이번에는 예외를 봐요. 그럼 원칙적으로 비진이 표시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다시, 비진이 표시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 상대방이요, 이 표의자의 비진이, 즉 지인이 아님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거나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한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알겠죠? 그럼 잘 봐, 이제. 자,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뭐라고 냈냐? 우리 법에는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 상대방은 누구란 말이 전혀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예외에 가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 단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어. 무효로 한다? 그럼 이것을 이제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잖아요. 그럼 반대로 해석해서 여기는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느 경우에 유효가 되는가? 악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이건 선의가 돼야 돼.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무과실이 돼야 돼, 무과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플러스가 돼야 돼. 이걸 반대로 해석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3단계를 봐, 3단계. 첫 번째, 지인이 있는은 법률적인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을이 선이든 악이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런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해. 됐죠? 자, 두 번째,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그런데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돼. 그러면 무효가 되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을이 소유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반대로 선의가 돼야 돼, 악의가 돼야 돼? 선의.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비진이 표시의 원칙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악이거나 과실이 있을 때 무효가 돼. 지금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먼저 구별을 하고. 그럼 봐. 을이 선이나 무과실이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럼 을이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 시험에 나왔냐? 행정고시 시험에 나왔다, 이 말이죠. 다음 주에서 맞는 것 같은 것은 을이 갑이 비진 표시에 의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병에게 처분했다. 다음 설명 맞는 것을 틀린 것은 1번 을이 선이 무과실일 경우, 병은 선인 경우에 하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여러분, 내가 질문할 때 있잖아요. 못 듣는 척 하지 마. 알겠죠? 안 듣는 척 하지 말라고. 다 들었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봐, 다시. 자, 갑하고 을하고 비진을 했다. 지금 이걸 보고 눈으로 봐. 눈 있죠? 자, 오케이. 눈 있으니까 보고. 자, 갑하고 을하고 비진이 표시를 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했는데 을이 그것을 병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런데 비진, 다음 수명 중 맞는 것 같은 것은 을이 비진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일 경우, 병이 악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X. 그렇게 시험이 났다니까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병은 선이고 악이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을이 선이 무과실일 경우, 병도 선이 무과실일 때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 뭘 보면 선, 악을 불문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을이 악이나 과실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악이나 과실 둘 중에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치워. 이제 이 악이나 과실 둘 중에 하나만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선이 플러스 무과실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이 플러스 무과실 아니면 을은 그럼 뭐다? 선이인데 뭐가 있어?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알겠죠? 악이인데 뭐다? 무과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악이면서 뭐가 된다? 과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이 무과실일 때만 소유자가 되니까. 됐죠? 선이 플러스 무과실. 그런데 선이가 아니고 뭐가 있든지, 악의가 있든지 과실이 있든지, 악이든지 과실이든지 하나라도 있으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다, 무효. 그러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무효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이죠? 이 무효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이 등기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 됐죠? 그렇게 해서 무효가 되면 이 병이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선의일 때 악의일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3대 원칙이죠? 제3자의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든지 무과실이 되든지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유자다.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왜? 오케이. 제3자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비진이 표시해서 무효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니까 제3자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언제까지나 무효이다. 언제까지나 무효가 된다. 언제까지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따라서 제3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그럼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면 제3자가 소유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봐. 갑하고 을만 있으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그런데 병이요? 이 을이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인데 이 사람이 비진이 표시 무효에 의해서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샀다. 악이 무효. 모르고 샀다. 선이 유효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선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가 아니고 악이가 되면 선이가 되면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만약에 병이 악이가 되면 소유자가 아니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갑이요?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병이 선이가 돼야 돼? 악이가 돼야 돼? 악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병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되거든. 선의로 봐버리거든.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가져오죠. 그럼 병은 선의로 일단 봐준다 이 말이죠. 그럼 일단은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면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러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갑이 병을 상대로 뭘 한다?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병 등기가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럼 병 등기가 무효가 되려면 이 병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 증명을 누가 하냐 이 말이죠. 누가 한다?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말했죠. 104조, 107조, 108조에서 입증 책임은 누가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누구다? 갑이다. 갑이 증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잠깐 지우면 이제 어떻게 되냐 봐.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지금 뭐죠? 선이 무과실이면 소유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악 불문이죠? 선이가 아니고 악이거나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거나 그러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요? 병 그 다음 사람. 병은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아까 말했죠.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이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병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일 때 만약에요 병이 선이인데 과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악이인데 과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악이인데 무과실일 때 이런 네 가지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 문제. 그러면 여기서 을이 과실이나 악이가 있으면 을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병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느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다? 몇 번? 1번, 2번. 몇 번? 1번하고 2번이에요? 확실해요? 네. 왜? 그래서 과실, 무과실은 안 따져. 과실, 무과실 안 따지고 선이기만 하면 돼. 악의가 있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과실, 무과실은 괜찮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일 때만.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뭐 나오냐? 을이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이때 병도 선의인데 과실이 있는 경우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을은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그럼 병도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그럼 둘 다 잘못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뭐죠? 상대방의 선이다 악이다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오케이. 자, 세 번째, 비진이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 됐죠 지금?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악이나 과실이나 하나를 있으면 어른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그 다음 사람 병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만.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경우 이 두 가지는 병이 소유자고 이 두 가지는 병이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럼 병이 소유자죠? 그 다음 사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죠. 악이가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면 그 다음 사람 정은 누구일 때 소유자가 된다? 선의일 때. 악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선의 무과실, 악이나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봐. 여기서 비지 표시 예외에 관한 판례를 알아야 되죠. 이 값을 말한다? 근로자라고 해요. 근로자. 그러면 이 을을 말한다? 이 을은요, 을은 사용자, 회사죠. 사용자 또는요 회사죠. 회사. 이 사용자가 지시를 해. 사용자가 강요를 해. 근로자한테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비진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용자가 지시를 해. 사표를 내라고 강요를 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근로자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죠. 우린 것을 뭐라고 표현해? 비진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사용자, 회사 사장이 사표를 내라고 강요를 했죠. 그러면 회사 사장은요,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회사의 업무 방침이나 사용자가 지시했다, 강요를 한 경우 그 사표 제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뭐가 관계되냐? 대리권 남용하고 관계. 대리권 남용.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본인이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똑같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똑같아.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한다.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따라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107조 1항 단서란 말이죠. 다른 말로 비진의 표시란 말이죠.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 이론에 유추 적용된다 이 말이죠. 다시 뭐라고?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적용 범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적용 범위. 그래서 적용 범위를 한번 처음부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7조부터 여러분요 110조죠. 110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봐. 자, 지금부터 1번 사법상 법률행위죠. 사법상 법률행위 중에서도 재산상 법률행위에 비진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 적용이 되고 가족법상 있죠? 가족법상에는 적용 안 돼요. 107조, 108조 통정의 표시, 비진이 필요 없어요. 가족법상은 언제나 뭐대로 의사대로 이렇게 있어요. 자, 두 번째 공법상 행위는 예를 들면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취하를 했다. 또는요 사직서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이걸 본단 말이죠. 공법상 행위는 뭐냐? 그것은 107조, 108조, 109조 적용 안 돼요.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봐봐, 내가 소송을 취하를 했죠. 취한 대로 그냥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취할 마음이 없는데 친구를 놀려주기 위해서 취하를 했어. 친구하고 짜고 소송을 취하했어. 내가 착각으로 취하를 했어. 내가요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취하를 했어. 그러든지 말든지 소송은 취하가 되는 것이에요. 알죠? 내가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하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취한 것을 다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법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뭐대로? 표시대로 이렇게.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죠? 공무원을 뭐라고 한다? 사인, 개인이라고 얘기를 해.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가지고 107, 108, 109, 110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지금부터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 그것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공법행위는 언제나 표시대로, 가족법상은 언제나 의사대로. 그런데요, 비진이는요 어디다?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잠깐 한번 오늘 준 먼저 샘플 중거 한번 잠깐 한번 봐봐. 샘플 중거 보면 뭐라 하죠? 비진 표시 원칙으로 되어 있죠? 원칙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끝에 보면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므로 전득자, 병이죠, 병. 병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자, 4번. 비진 표시 예외죠? 예외는 뭐다? 상대방은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2번. 누가 증명한다? 누가? 맨 끝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3번 중요하죠?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 또는 사용자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러면 퇴직의 효과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아니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 그럼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그러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란 말이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5번 효과 및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제3자가 선의이면 선의, 소유권 취득. 전득자는 뭐를 보문한다? 선악을 보문.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 2번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돼? 추정돼. 따라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돼. 과실, 무과실 여부는 묻지 않고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비진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되고 6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죠. 공무원을 뭐란다? 사인이고 사직서는 국가에다 제출하니까 공법행위죠. 우린 것을 뭐란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고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는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7번 소송행위죠. 소송행위의 경우도 언제나 표시대로다. 그래서 비진의로 소를 취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진의 표시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의사대로 효력이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비진의 표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어디냐면, 통절 표시인데요. 통절 표시는 오늘 못하겠네요. 알겠죠? 다음 주, 여러분요, 월요일이 강의인가요? 월요일 강의죠? 월요일하고 또 수요일하고 나면,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은, 다음 주 목요일이 이러면 3월 1일이죠? 3월 1일은 오전 반하고 오후 반하고 합반으로 해요. 알겠죠? 그래서 한 3시 정도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월요일은 108조하고 109조하고 110조하고요. 지금 여러분 봐봐요. 비진의 표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통정의 표시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고요. 차고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대리가 얼추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대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이요. 보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보고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반으로 한다. 알겠죠? 언제까지요? 강의가 끝날 때까지요. 혹시 안 끝나면 밥 먹고 안 끝날 것 같다. 그러면요. 1시에 밥 먹고 할 수